안녕하세요, 워치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리뷰로 찾아뵙습니다. 저번에 트도 GMT 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어서 뜬금없이 인빅타 프로다이버 모델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브랜드 설명 드리면요, 인빅타는 원래 스위스 브랜드였는데 1800년대에 세워졌다고 하죠. 쿼츠파 등으로 주거에 있었던 그 기업을 1991년에 미국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다가 이제 헤드쿼터를 두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미국 기업이죠, 사실 지금은. 그리고 좀 이제 미국 스타일 뭡니까, 약간 패션식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많은 펜과 안티를 동시에 거느리는 회사입니다. 이게 글라이신이죠, 글라이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제 인빅타가 얼마 전에 인수했었고요. 그리고 좀 가격을 많이 쳐서 팔았죠. 그래서 안티가 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게시판이라든가 내용을 본 결과 인빅타를 싫어하는 이유 대부분 비슷합니다. 글라이신 케이스 같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인수해서 저가 브랜드로 전락시켰다. 미리 사있던 나는 무슨 죄냐, 이런 것도 있고요. 시기가 너무 크고 마블 디즈니 콜라보 같이 진지함이 없다, 이런 말도 많이 있고, 재밌는 시계 많이 만들고 있죠, 현재. 그리고 스위스 메이드 별로 비중도 없으면서 징하게 스위스 메이드라고 우려먹는다, 이런 거죠.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그 인빅타 덕분에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시계로 오토매틱 시계를 입문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많은 이들에게 주고 있다. 또 그래서 팬층도 두텁다. 이런 것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만큼 자타가 인정하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핵심만 찍어서 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시계 인빅 썸마라고 불리는 썸마 오마주죠. 8926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냥 인빅 펩시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렇게 부르는 건 제가 사실 거의 못 들어봤는데, 모델명 9404고 투톤 베젤 모델인데 이것도 사실 오마주죠. 무슨 오마주냐면 이건 롤렉스 빈티지 모델 중에 화이트 다이얼 GMT 모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9404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빈티지 느낌 날 수도 있다 생각해서 구매한 거였는데요. 결과는 10년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펙 우선 보시면요, 두 개가 차이가 없습니다. 무게 한 3g 정도 차이 있고요. 미네랄 크리스탈이고 40mm 케이스에 러그 투 러그 48, 밴드 폭은 2cm, 무게 150g, 두께 14mm. 이거는 그냥 저가 시계의 어떤 스펙계의 백종원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손목에 다 어울리고요. 옷으로 치면 프리 사이즈예요. 저같이 18.5 손목에 차도 전혀 작아 보이지가 않죠. 반대로 손목 얇으신 분들이 차도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무브먼트는 오토매틱 NH35A입니다. 자, 우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인빅타에는요 똑같은 모델인데 쿼츠도 있고 오토매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오토매틱이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매 시에 모델 넘버를 확인하고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오토매틱이죠. 이거는 10만원이 넘습니다. 이제 쿼츠 모델은 10만원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셀러들이 마치 상술로 인빅타 시계 똑같은 건데 나는 10만원 이하로 판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업자들이 있죠. 쿼츠다, 오토매틱입니다, 이런 말 안 하고요. 물론 제 채널 구독자들은 장난하냐 하고 콧방귀를 끼시겠지만, 혹시 쿼츠와 오토매틱 구분 못하시는 초보분들은 아니 똑같은 시계인데 얘 훨씬 싸게 파네, 이거 사야겠다, 이럴 수 있죠. 그냥 무브 단가를 생각해도요, 아무리 인빅타가 싸게 대량 생산을 해도 NH35A 무브가 들어간 시계를 7만원, 8만원, 6만원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브만 해도 3만원이 넘는데 7만원에 어떻게 팝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좀 무브 얘기 나온 김에 NH35A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따로 안 할 수가 없는데, 농협 무브라고 하죠. 농협 무브. 이게 핵 기능이 있고요, 수동 감기 기능이 있는데, 핵 기능은 뭐냐면요, 이렇게 크라운을 제가 한번 당겨볼게요. 이 끝까지 끌어당겼을 때 보세요, 초침이 멈추죠. 시간을 초 단위까지 정확히 맞추기 위함이죠.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단한 거죠. 이 가격대의 무브먼트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이게 세이코에서 온 무브먼트거든요. 세이코가 만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인빅타에 대해서 뽑 기운이 심하다, 오차가 크다, 무브를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목격하거든요. 근데 그 말의 진위를 떠나서 제가 이상한 거는, 세이코에도 10만원, 20만원대에 참 많은 모델들이 농협 무브를 그냥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동급의 무브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세이코 무브 보고 오차가 크다, 잘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자주 못 봤거든요. 같은 무브인데 인빅타 얘기가 나오면 오차가 엄청 크다 그러고 잘 뽑아야 된다 그러고
이게 좀 제가 인빅타 입장이었으면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농협 무브를 놓고 똑같이 놓고 10만원 초반으로 나름 팔고 있는데 나를 무브로 까? 이거는 좀 억울하다 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킥스타터 아시죠? 펀딩을 하는 그런 시계들 중에서 농협 무브보다 핵 기능도 안 되고 내구성도 확실히 떨어지는 밑에 등급의 미요타 821호라는 무브가 있거든요. 그 무브를 쓰고 무슨 나토 스트랩에다가 스테인레스 막 해가지고 심플하게 디자인 좀 해가지고 350불 이런 시계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인빅타 보세요. 무브먼트 더 좋은 거 쓰고 스테인레스 스틸 브레이슬렛 아닙니까? 근데 가격이 3분의 1이죠. 이거는요, 인빅타가 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성비다. 그래서 가성비로는 인빅타를 공격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외형입니다. 자, 외형은 장점 단점 확연히 있죠. 단가적인 측면에서 버짓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버릴 건 버리고 중요한 건 취하고 이렇게 가야겠죠. 자, 그럼 우선 저희가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글래스입니다. 이거는 미네랄 크리스탈이라고 사이클롭스라고 하죠. 이 확대경까지 붙였지만 사실 글라스 중에서는 뭐 내구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저가 글라스죠. 그리고 이제 베젤을 보겠습니다. 우선 라인이 굉장히 부드럽게 빠져있죠. 원래요 8296 올드 모델은 서브마리너 재현을 똑같이 하려고 힘쓴 나머지 촘촘한 톱니 베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거기에 대해서 마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었죠. 마감이 좋지 않다, 좀 전체적으로. 근데 요번에는 신형은 좀 매끈하게 잘 빠졌죠. 저는 이제 신형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얼 쪽에서는 제가 이제 깔끔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인덱스가 너무 작지 않는가. 물론 뭐 세이코, SKX 시리즈 정도로 클 필요는 없지만 한 중간 정도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 한번 해봅니다. 뭐 다른 부분은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그 가격대에서. 그리고 베젤 말인데 이게 진정한 뽑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보세요. 이게 인빅 썸마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인빅 썸마 베젤은 힘을 좀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빅 펩시는 정말 잘 돌아가죠. 이거 저번에 리뷰했을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투더 블랙베이 GMT 베젤 정말 안 돌아갑니다. 헬스 잡은 것도 아니고.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러그 부분 보시면요, 브러쉬 처리가 좀 거칠게 돼 있는 게 보이죠.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차는 사람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 안 들고요. 그리고 이제 버클이죠. 이제 클라습 한번 볼게요.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사실 클라습이 아쉽죠. 근데 여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이 돈을 쓰면은 엄청 많이 단가가 올라가고요. 이 버클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무래도 좀 가볍고요. 잠글 때는 괜찮은데 풀 때가 이렇게 잘 안 풀리죠. 조금 불편하죠. 다음 브레이슬릿입니다. 브레이슬릿이 얼마나 시계의 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요, 이거는 정말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요, 유격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일본 뭐 브랜드 그쪽의 시계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굉장히 사고 처음에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라인 있죠. 이게 폴리시 센터 링크라고 이제 하는데 우선 이거 보세요. 이것은 각각 파트가 따로 조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폴리싱 된 부분이랑 안 된 부분을 같이 엮어서 이렇게 조립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브레이슬릿의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저가 브랜드들 중에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사이드를 마스킹을 이렇게 해버리고요, 가운데를 갖다가 그냥 폴리싱을 덩어리 채로 해버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브레이슬릿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 인빅타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딱 찼을 때 밖에서 보여주는 그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한정된 버짓에서 외모로 어필을 많이 할지 엄청나게 고민을 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짜 자세히 안 보면요, 멀리서 보면 서브마리너보다는 오히려 브레이슬릿이 막 반짝반짝해서 구형 GMT 블랙같이 보이죠. 재밌죠. 다이얼은 서브마리너 오마주인데 브레이슬릿 때문에 떨어져 보면 구형 GMT 블랙의 냄새가 납니다. 자, 그리고 야광은 사실 좀 샷은 보여드리는데 좀 아쉽죠. 근데 뭐 딱히 불만은 없고요. 방수 200m라 써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 방수로 알고 계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인빅타 프로다이버 인빅 썸마죠. 이거는 서브마리너 오마주 중에 입문급이죠. 엔트리급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오토매틱 시계를 느끼고 싶은 입문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팬분들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멋진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